뭐 하는 겁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걸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군데로 쏠리면서 웅성거리던 작은 비스트로, 아니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든 사람은 문가영이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작게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예약했는데요. 지금 대기 순서가 제 차례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 누가 예약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새치기라도 하려는 겁니까? 유명세를 이용하다뇨. 전 분명히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고 안내받은 시간에 맞춰 왔어요. 대체 누가 허락했죠? 아무튼 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 기분 상하게 만들 일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 적어도 억울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 주세요. 연예인이든 뭐든 상관없습. 여기선 제 말이 곧 규칙이니까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 하나가 친구의 팔을 툭툭 치며 속삭였다. 야, 저 사람 문가영 맞지? 유명 드라마에도 나왔던. 맞아, 확실해. 근데 왜 저렇게 당하고 있지? 글쎄, 사장인지 매니저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너무하네. 누군가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분위기에 눌려 있어도 여러 시선이 분명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오직 매니저만이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문가영의 얼굴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시는 것처럼 전 여기 손님임니 기다린 시간도 있고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예의. 내가 왜 연예인한테 예의를 차려야 하죠? 그런 사람들 특권 의식에 질려버린 지 오래입니다. 특권 의식이라뇨. 저도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예약하고 똑같은 서비스만 받고 싶을 뿐이에요. 참 일일이 상대하기 귀찮네요. 보안요원 불러야겠습니까? 비스트로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손님들도 불편해 보였다.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아직 문가영 주변에 머무는 듯 그 공간만 유독 싸늘했다. 매니저가 또다시 소리를 높이자 결국 주위를 맴돌던 직원 몇 명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저분을 당장 나가게 하세요. 매니저의 지시에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떡하죠, 팀장님? 직원 하나가 조용히 물었지만 매니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문가영을 향해 고개를 까닥일 뿐이었다. 기다리던 제 차례를 빼앗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 예약 확인을 해보시면 알 텐데요. 확인해봤습. 이름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예약 시간이 조금 지났고 우리는 융통성이 없거든요. 늦으면 끝이죠. 다른 손님도 많은데 언제까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시간 뺏길 겁니까? 지금 시계가 저 문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서 5분 정도 지났을 뿐이에요. 교통체증 때문에 사정이 좀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기다렸습. 적어도 30분 넘게 대기했는데 다른 손님들은 다 안내받으시고 제 차례가 오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매니저는 비아냥거리듯 웃어 보였다. 유명인은 다 알아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여긴 그런 곳 아닙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대자 매니저는 조용히 하세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사람이 많은 SNS 라이브 방송을 즐겨본다는 중년 여성 손님이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너무하네. 누군가 기록해둬야 해.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도 그러게요. 이러다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문가영이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고 맞장 붙였다. 한편 식사하러 함께 온 가족들을 대기석에 앉혀두었던 남자 손님이 안내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저분이 정말 예약이 없던 거예요? 아니면 저 매니저분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도 상황을 잘 몰라서 아까 확인했을 땐 예약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시는 거죠? 직원은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오늘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손님. 죄송합니 최대한 빨리 자리를 안내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내 대기석 뒤편에 문이 열리며 아래층으로 연결된 복도에서 손님 몇 명이 저기, 우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묻자 매니저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지금 정신없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는 분명 이곳 비스트로의 책임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자, 또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아직도 여기에 서 계시죠? 매니저가 문가영에게 노려보듯 물었다. 저는 여기서 식사할 권리가 있어요. 예약금도 이미 지불했습니다. 글쎄, 그건 환불 처리해 주면 될 테고 당신은 나가주면 됩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명백히 차별 아닌가요? 차별이 아니라 규정이에요. 우리 내부 방침에 늦게 오는 손님은 응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혀 있습니다. 5분 늦었으면 더 이상 식사를 못하는 규정이라니요?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전에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다른 손님들 10분, 15분씩 늦게 왔는데도 안내받는 걸 봤습니다. 매니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날 속이는 겁니까? 지금 내 방침에 토를 다는 건 내 권위를 무시한다는 뜻이죠. 당신이 누군지는 알겠지만 나도 이런 곳에서 꽤 오래 일했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는 점점 커졌다. 간혹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들릴 정도로 빠른 말투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저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연예인이라 하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네. 사장님이 아니라 매니저라고 들었는데 왜 저렇게 권위적이지? 이런 식의 수근거림이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문가영도 흥분을 억누르려는 듯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배우이기 전에 그냥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에요. 저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특유의 갑질 다 알아요. 여기 종업원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괴롭혔을지 뻔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 확인하시면 알 텐데요. 뭘 확인해요? 그냥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주시면 돼요.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비스트로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고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여럿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다시 누군가 작게 혼잣말하듯 소리를 냈다. 이건 정말 불쾌하다. 내가 저 상황이면 기분이 어땠을까? 또 다른 목소리가 작게 동의했다. 나 같아도 화나서 못 참지. 그런 동조가 점차 커져가자 매니저는 한껏 예민해진 톤으로 주위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수선하게 만들 거면 진짜 경찰이라도 부를 겁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좀 조용히 계세. 우리 업장 분위기 해치는 건 용서 못하니까. 분위기를 해치는 게 누군데요?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묻자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세를 전환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 이건 나와 저 손님 간의 문제입니. 그리고 당신들도 식사하시러 온 거면 그냥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선 듯 보였다. 군데군데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은근히 매니저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하다. 이게 말이 돼? 당장 예약 명단 다시 확인하라. 사실이면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지. 그런 수많은 중얼거림에 매니저는 점점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당하게 예약한 고객으로서 응당받을 서비스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문가영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단단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간은 지났고 규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왜 다른 늦은 손님들은 받으셨죠? 매니저는 머뭇거리다. 그건 상황이 달랐어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었다. 이윽고 식당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사실 저도 저 손님 예약건 확인했는데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 괜히 이 일 커지면 매장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자리 안내를 해드리고 상황을 수습하는 게. 누가 그런 멋대로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곧 규칙이랬잖아요. 그러셔도 지금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매니저는 직원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당신 내가 시킨 대로 못하겠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그 말에 주변이 또 한 번 술렁였다. 어떤 사람은 저건 직장 내 갑질 아니야? 라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하면 내가 직접 SNS에 올릴 거야 하며 붕괴했다. 분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매니저는 혼자 점점 더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문가영이 앉았던 의자를 발로 툭 건드리기까지 했다.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지불한 서비스와 시간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불했다면 다시 돌려줄 테니 됐죠? 저는 귀찮게 굴지 말아요. 귀찮게 구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또 다른 분들이 겪을 부당함을 막기 위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손님이 가만히 일어서더니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가씨, 문가영 씨, 힘내세 이런 데서 그냥 물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 저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더니 결국 직원만 해고되고 관리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동참하듯 이야기했다. 맞아요. 여기 예전부터 매니저 갑질이 심하다고 소문나긴 했어요. 책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장 관리는 저 매니저가 전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변 지지 목소리가 커져가자 매니저는 더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 질렀다. 이딴 식으로 단체로 난리치면 내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 여기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매장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요. 문가영은 여전히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반짝이는 눈빛의 서린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어요. 분명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내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도 상관없음 내가 그냥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한마디만 하면 다 불법 촬영이고 명예훼손이거든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부당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야 하는데 이건 지금 모두가 보고 듣는 사실 아닌가요? 매니저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당신들 다 나가. 손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라고 외쳤다. 순간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려 시도했지만 매니저는 소리를 높이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저분만이라도 자리에 앉혀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렇게까지 큰 소란이 된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에 따르라고. 하지만 팀장님, 그만하라고. 매니저는 권위적으로 소리치며 직원의 어깨를 밀쳤다. 나중에 보자고. 문가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잠시 망설였다. 혹시 여기서 더 시비를 걸면 다른 직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기에 그냥 물러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만두시죠, 제발. 여기 식사를 하러 온 많은 분이 다 목격하고 개세 설사 오늘 저를 내쫓는다 해도 이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매니저는 헛웃음을 치며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런 일에 익숙해요. 뭐 한두 번 겪어본 줄 아세요? 라고 비아냥댔다. 그러시다면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내가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 끝까지 가보시죠. 어디? 분위기가 더 격화되기 직전 갑자기 주방 쪽에서 백발의 사장이 뛰어나왔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죠? 아니 왜 손님들이 화가 나서?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다. 혹시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까? 사장님, 이 사람 예약 시간 놓쳤는데도 우겨서 들어오겠다고 하길래. 문가영이 바로 반박했다. 단지 5분 지각이었고 도착하자마자 30분 넘게 대기했습. 그런데 매니저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내시려 해요. 다른 손님들은 더 늦었는데도 별 문제 없이 받으시면서.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돌아봤다. 정말입니까? 매니저는 눈길을 피하며 정책은 정책이니까요. 제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하고 궁색하게 대답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여러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영상 촬영 중임이 분명했다. 사장은 누가 봐도 불안해 보였다.
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 오늘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중년 여성 손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 여기 저도 증언합니. 저는 오래 기다리면서 지켜봤는데 문가영 씨한테만 유독 안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뒤늦게 온 손님들도 받으면서요.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했어요. 제가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사장은 매니저에게 눈짓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해보세요.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며 조금 과하게 말했던 건 인정합니.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 규칙이란 게 뭡니까?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문가영이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 조항을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규칙을 존중했어요. 5분 늦은 점 죄송해서 대기석에서 차분히 기다렸고 제 차례가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매니저와 다시 시선을 맞췄다. 이 정도면 고객 응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군요. 제가 그동안 매장 운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 지금 당장 매니저님께서 손님께 사과하시고 자리를 안내해 드리세. 일이 이렇게 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매니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뚫어지게 문가영을 바라보았다. 나는 규칙을 따른 것뿐인데 왜 사과해야 하죠? 잘못된 규칙 해석과 선택적 적용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 사장으로서 명령하는 겁니? 당장 사과하세요. 사장은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매니저는 눈에 띄게 자존심이 상한 모양새였다.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다가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자 결국 작게 말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가영은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일단 매니저에게 다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 다만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매니저는 고개를 돌린 채 마지못해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손님 한 사람이 끼어들자 사장은 일단 제가 책임지고 매장을 재정비하겠습. 오늘 일로 인해 불편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 특히 문가영 씨께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허리까지 숙였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자 곳곳에서 소근소근 대화가 오갔다. 이제 해결되려나? 그래도 저 매니저 태도 진짜 너무한 거 아냐? 괜히 그냥 넘어갔다가는 또 반복될 텐데. 일부는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문가영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입을 열었다. 다른 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바라는 게 있어요. 사장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손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합리한 규칙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리 매장 내부 정책도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매니저는 우물쭈물하다가 작게 내뱉었다. 제가 조금 과했다는 건 인정합니. 그런데 네, 그런 태도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합니.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이런 불합리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다른 손님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여기 직원들 교육이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이 직접 나서서 개선해 주세. 우린 여기 종종 오던 손님들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발길이 끊길 겁니다. 종업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매니저의 태도 문제였잖아요. 사장은 곧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저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접수된 불만과 의견을 토대로 지침을 수정하겠습. 매니저님도 교육받고 재정비하시고요. 한쪽에서 그 광경을 찍던 중년 여성은 작게 웃으면서 이거 SNS에 올리면 진짜 난리 나겠네. 그래도 사장님이 정리하신다니 다행 하고 말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건 공론화해서라도 개선될 점이 많아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자 사장이 연이어 모두 꼭 지켜봐 주세.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다급히 호소했다. 한편 매니저는 뭔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군 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문가영은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로 사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직원들이나 손님에게도 직접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차차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그맣게 말했다. 미안합니 불합리한 차별을 했던 거 인정합니다. 알겠습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 저를 떠나서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시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자, 우선 손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으 문가영님께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공손히 말했다. 문가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 다만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 바라지 않아요. 똑같이 예약하고 기다린 분들이 먼저라면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주세. 저도 제 순서가 되면 그때 안내받고 싶어요. 이 말에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역시 괜히 스타가 아니네 하고 감탄했다. 다들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 보였고 사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렇게 하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리를 배정해 드리겠습.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커피와 디저트를 서비스로 드릴 테니 부디 이번 일은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선언했다. 한쪽에선 이제 해피엔딩인가 라고 소공어렸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매장 정책 개선이 필요해 라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중년 여성은 촬영을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마구 퍼뜨릴 생각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공개하겠다고요. 매장에서 진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웃어 보였다. 그러자 사장이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 오늘 일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도 차마 아무 말 못한 채 작게 인사를 건넸다. 분위기는 비로소 한결 누그러졌고 각 테이블로 돌아가 앉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다. 문가영 역시 준비된 자리에 안내받았다. 근처에 앉게 된 손님들은 작은 목소리로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건넸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 문가영은 건너편 테이블의 매니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매니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잠시 후 식사를 마치는 손님들에게 직접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속으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태도였다. 결국 사장은 매니저에게 공식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했고 직원들과의 소통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늦은 예약 고객이라도 사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계획을 발표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손님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네요 라며 안도했고 어떤 사람은 역시 유명인이 한번 나서주니까 바뀌긴 하네 하고 웃었다. 문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유명세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누구나 당연히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사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점 깊이 공감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매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손님은 정말 바뀌는 거 맞죠?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요 라며 독려하는 동시에 경고처럼 농담을 던졌다. 사장은 의지를 다진 목소리로 꼭 지켜보세 다음에 오시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문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몸을 숙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께 감사해요. 오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 제가 받았던 서운함과 불쾌함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어 다행이에요. 이 일이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도록 매니저님과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지나고 보니 제가 괜한 아집을 부렸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손님을 대할 때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직원분들과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믿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우리 모두 박수 칩시다 라고 외쳤고 모든 손님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감동적이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매장 안 공기는 아까까지의 살벌함이 거짓말처럼 따뜻해졌다. 줄지어 앉은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주문을 확인하는 소리, 손님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가 스며들어 평온한 분위기가 돌아왔다. 문가영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던 소녀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정말 팬이에요. 사인이나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제야 문가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물론이죠. 오늘 일 때문에 놀랐을 텐데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싸우는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언니가 용감하게 말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마워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소녀는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은 후 방긋 웃으며 테이블로 돌아갔다. 매장을 떠나려는 순간 사장과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이 몰려 나와 문가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교육을 실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가영은 슬며시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합니. 저를 통해 뭔가 달라진다면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매장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일부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거 진짜 감동 포인트야. 어떻게 끝낼까 했는데 잘 해결되긴 하네. 맞아. 이 사람들 결국 사과하고 또 바뀐다고 했으니 우리도 계속 지켜보자. 그러게. 그리고 공유할 만한 이야기 같아.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크잖아. 비스트로 문이 닫히자 한층 차가운 겨울 공기가 문가영의 볼에 스쳤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한결 밝아 보였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구나. 오늘 일은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의 반응과 연대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혼잣말했다. 나부터 작은 실천을 해야지. 길을 걷다가 휴대폰을 꺼내어 뭔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상황을 기록하고 오늘 배운 점을 SNS나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전할지 생각해보는 중이었다. 그래, 오늘 겪은 일은 그냥 불쾌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 마침 근처에서 누군가 문가영 씨, 저 기사에서 봤어요. 라며 반가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오늘은 그냥 편히 돌아가려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짧게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사건은 이미 수많은 영상과 증언으로 퍼질 테지만 무턱대고 세상에 분노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다짐하듯 말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또 생기면 우린 함께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라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길을 응시했다. 뭔가 큰 변화를 예고하듯 발걸음이 조금 더 씩씩해 보였다. 그날 저녁 비스트로는 폐점 시간까지 전례 없이 분주했다. 매장 측에서 내놓은 즉각적인 사과 발표와 정책 개선 약속으로 SNS에는 이곳이 새로운 서비스 지침을 마련한다니 기대해 보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매니저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사과한 뒤 내가 부족했어. 미안하다. 앞으로는 상호 존중을 제일 우선으로 둘게. 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서로 울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걸 꼭 실천해요. 서로서로 존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직원이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고 또 한 직원은 오늘 일로 매장을 떠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라고 했다. 매니저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나도 달라질게. 손님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비스트로 공식 홈페이지에는 재정비된 예약 규정과 서비스 교육 방침이 공지되었다.
모든 고객의 예약을 존중하며 사전에 연락이 있는 한 최대한 시간 조정을 고려한다. 같은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관리자는 앞으로는 고객 응대 시 모든 직원이 존중과 배려를 갖추도록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과영은 관련 기사를 보고 혼잣말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놀라워. 이어서 팬들에게 남긴 짧은 메시지에는 이렇게 썼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함께 목소리를 내면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응원의 말을 남겼다. 역시 문과영 멋있어요. 다음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화가 퍼졌으면. 그래, 함께하면 못 바꿀 게 없지. 점점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의 영상을 찾아보고 공유하면서 직원, 고객 모두가 존중받는 게 정상 아니냐며 자연스럽게 공감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매장 내부의 풍경도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무례한 말이 오갔을 법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먼저 배려하고 양해를 구하며 일 처리를 했고, 매니저 역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의자를 안내해 주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혹자는 그래도 한 번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야 라고 의심했지만 변화의 속도는 작아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언젠가 이 비스트로가 친절하고 공정한 곳으로 더욱 입소문을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잊지 않았다. 문과영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부분. 맞아. 스타라고 해서 특혜를 달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랑 똑같이 차례 기다리겠다 했잖아. 그러니 사람들이 더 지지하게 된 거겠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정적인 갈등조차 긍정의 변화를 부른 사례로 남았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을 크고 작은 불공정과 무례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한두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함을 말이다. 고객으로서 혹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관리 체계도 가게 분위기도 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과영이 한 말이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됩니. 작든 크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누구든지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며칠 사이 각종 포털 기사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손님과 업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키워드가 붙어 유행처럼 회자되었다. 자연스레 소비자 갑질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갑질 같은 이야기도 함께 논의되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더 나은 상호 존중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마치 그날 비스트로에서 벌어졌던 불쾌한 소란이 누군가에겐 강렬한 수업이 되어 모두가 조금씩 나아가도록 이끄는 체험 학습처럼 변해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의 교훈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도 혹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진 않았을까? 그러자 하나둘 이런 반성이 생겼고 그 작은 성찰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꿈꾸게 했다. 매일의 소비 생활, 직장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그 계기가 우연한 듯 빚어진 문과영과 어느 매니저의 충돌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고 동시에 참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다. 모든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짙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우린 더 단호하고 성숙하게 맞서고 필요한 목소리를 낼 거야. 그건 유명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누구나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떠나가는 발걸음 사이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대답처럼 들려왔다. 맞아, 다음에도 꼭 지켜볼게. 우리 다 같이 변할 수 있잖아. 그렇게 비스트로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교훈을 주고받으며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가 직접 현장에서 그게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다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고 결국엔 개선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다음에도 함께 하자. 끝까지 보자는 거야.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의 긴장을 정리하듯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매장 문을 나서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언젠가 또 다른 비스트로, 또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이 용감하게 나서 줄 사람이 있겠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누구나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만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그 시작점에 문가영과 그 빛바랜 매니저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혹은 독자들은 비스트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지런히 확인하고 공유하는 중이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서로에게 말했다. 너도 한번 가봐. 진짜 달라졌어. 맞아, 사과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직원들도 훨씬 편해졌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도 나누고 싶어. 혹시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까. 마치 입소문처럼 퍼져나가는 그 진솔한 감동은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누구든 초대받을 수 있는 질문이다. 앞으로 또 다른 내일이 찾아왔을 때, 똑같은 불공정과 마주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 있길 바라며, 그리고 만약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함께 지켜보고 돕고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모든 장면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 그래도 끝이 아니 내일도 또다시 사람들이 비스트로에 찾아오고 여러 생활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곳에서는 한 번의 깨달음과 변화가 씨앗이 되어 모두가 조금씩 더 나은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곧 또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접한 이들 역시 마음 한켠에 작게나마 용기와 의지를 품어보자. 다음엔 우리가 직접 나서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주면서 그 이후의 결말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고 말할 수 있길